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연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9월 첫 주는 양성평등 주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종을 주제로 한 2025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가 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강의와 부수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에 한 정당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평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없는 것 같은데 성과 관련된 평등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석과 제도의 영향을 받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소통이 요구되어 가능한 합의되고 수용되는 정도가 커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으면 후과는 당대에 그리 크지 않아도 미래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면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곡 듣겠습니다. 맨델스 존의 무언가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총액상 삭감 또는 증액 없이 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제100회 정례 기간인 3일과 4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 추경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에서
1,057억 원, 즉 5.02% 증가한 2조 2,133억 원입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분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장은 추가 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세종시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 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 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포레의 파반느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습니다. 이날 대표 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으로 개정안 이름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어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공무원 정원은 28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책은 지난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회소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로 당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외교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대상이 됐다는 게 강준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이 바뀐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정부 과천청사와 정부 서울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법무부에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청소년, 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부처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서울청사에 남아있는 것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상병헌 세종시 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3시 아름동에 있는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병헌 의원에 대한 이번 결정은 윤리 규범에 따른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병헌 의원은 민주당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 의원이 지난 4일 자진 탈당했으나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를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가을의 노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민과 여성 정치 대표성에 대한 소통 및 나눔 행사가 9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간담회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분과위원회와 지속가능 여성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서 세종시의 여성정치 대표성에 대한 실제적인 공유를 하고자 개최됩니다. 박난희 의원과 이순열 의원이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의 패널 참석으로 함께하고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의 문재원 대표가 진행합니다. 세종시의회 여성의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현재와 미래의 여성정치 활동가들을 위한 개업 및 지역과 시민 친화적인 여성 정치인들을 통한 세종시 발전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많은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소식입니다.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라우니마니코프의 보컬리즈 듣겠습니다.
챗 GTP와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챗 GTP와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내용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특히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성평등 실현의 핵심 과제인데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주요 제도적 정치는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 기본법, 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성희롱 방지 의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 진술보호, 2차 피해 방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내용뿐만 아니라 기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정당 내 인권기구 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사건 진정 접수 및 권고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당 내 인권기구에서는 예방교육과 사건 처리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챗 GTP에서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이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권력구조의 특수와 또 정당 내부 처리 방식의 한계, 정치 문화의 문제, 그리고 2차 피해와 낙인, 제도 실행의 실효성 부족 등을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특수성을 놓고 볼 때 정치권은 강한 권력 불균형 구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 지도부와 당원의 관계, 선거 캠프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곧 권력자일 경우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 내부 처리 방식의 한계입니다. 정당 윤리위원회나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사건이 축소,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보다도 당 이미지 관리가 우선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문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정치권 내 폐쇄적, 남성 중심적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사적인 일로 축소하거나 정치적 음해로 몰아가는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 논란으로 저항이 크다고 합니다. 2차 피해와 낙인에 대한 그 이유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언론 노출, 신상 털기, 정치적 공격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되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침묵하거나 정치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 정치권에서 제재 수위가 낮고 처벌이 미약하며 어떤 징계가 있어도 복귀가 빠르며 정치적 책임보다는 개인 일탈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살펴보면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치권의 권력 구조,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 당내 조사기구의 독립성 부족, 피해자 2차 피해 등이 겹치면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입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는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의 테마여행 상품 세종 이음이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 관광지와 콘텐츠를 즐기는 1박 2일짜리 테마여행 상품이 오는 5일 공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눈 테마여행 상품을 보면 역사 문화형 세종 이음, 세종의 시간, 역사를 잇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웰니스형, 웰빙과 피트니스, 세종 이음 숲과 도시, 쉼을 잇다라는 상품. 세 번째는 미식형, 세종 이음으로 세종과 공주, 맛으로 잇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1박 2일 일정이며 이응다리에서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립세종수목원, 전동면의 베어트리파크 등 세종의 대표적 관광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 전월산 트레일 러닝과 북악면의 녹야원, 요가 프로그램 등 이번 여행 상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를 담았다고 합니다. 세종의 역사적 이야기와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매력을 전할 것이라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세종 이음 테마 여행 상품은 오늘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운영되며 오늘 5일부터 프립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훈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은 이번 상품이 여행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종시의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는 정치, 문화, 제도적 특자성을 가진 공동의 관심과 신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집단 또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좁게는 가족, 학교 등 특정 집단에서부터 넓게는 국가나 세계 전체를 아우르며
이러한 집단 내의 상호 교류와 상호 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집합적 질서를 포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사회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으며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기반으로 모든 개인이 시민권, 표현의 자유, 자유권 등을 누리고 사회적 공공재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거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 and you can feel sometimes